네, 투자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 마케팅은 후반전. 오늘은 여승재 파트너랑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장세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이 코스피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6거래일이나 연속으로 이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죠. 이 외인이 사주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극심한 수급 불균형, 과연 이유는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장세를 역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옆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 알아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강의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이 극심한 불균형 장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 확실한 이유를 알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죠. 근데 이 하락장이 극심한 불균형이 특별한 이유 이런 부분을 찾기가 좀 사실 어려웠어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극심한 불균형 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원화 약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9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4.4 수준, 이제 4.7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517원, 8원, 거의 1,520원까지 위협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은 3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꼭지, 고가를 찍었던 그 영역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성장주, 특히 성장주들의 미래, 성장 이익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보신다면은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보시면 2026년 올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 범위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25년 대비 증가율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38%에서 60%. 제가 이제 증권사하고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코스닥은 50에서 69%입니다. 퍼센티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26년 영업이익 전망 범위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397조에서 810조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게 절대이익 규모가 너무나 작은 거죠,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독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코스피는 반도체 이익 급증,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망 또 표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91조, 301조 원. SK하이닉스 153조, 190조 원대. 이 부분 두 종목만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쳐도 300조에서 490조 원대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바로 여기에 거의 합당.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지금은 이익을 사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이익을 사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상품이 나오게 되니까 시장 수급이 글로 더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면 주식 비중, 또 현금 비중, 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계좌의 포트 비중 이런 부분 다 좀 리밸런싱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늦었느냐? 지금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 이제 신대가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을 보시면은요. 코스피 환율 요 제가 부분 이제 차트에 나타낸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지수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상승 종목이 271개, 코스닥은 452개입니다. 하락이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근데 장중에 3배 이상 벌어졌었어요. 근데 막판에 조금 올라왔고요. 이런 상태가 뭐 상승 종목이 70종목, 60종목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뚜껑을 열어다 보면 이 지수는 거의 두 종목이 거의 이끌고 올라가다시피 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이 주식 팔고 떠나서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들어 있어요. 외국인이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가 약세다. 그런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화 약세가 진정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선확후행. 예측 매매는 지금 큰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주시고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익을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는 머물러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이 잘못돼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원화가 진정되든지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받든지. 지금은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럼 지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5월의 최저가를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닥 150 지수는 또 조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균형 속에서 중심을 잡는 대응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죠. 3월 조정 받을 때서부터 해서 삼성전자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신호가 포착될 때만 접근을 하셨어도 5월 시가 대비 68.7%라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최고 37만 7천 원은요. 선행 PER 12개월 했을 때 한 8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코스닥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좋은 포인트는 지나갔고 41%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180만 원이나 200만 원까지 이격을 좀 좁히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물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 반등을 주려면 원화 약세가 일어나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주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흐름, 쓸어 담았던 수급을 좀 풀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균형 속에서 중심을 잡는 대응,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5월 26일, 최근으로는 5월 27일. 제가 반도체는 묶고 2차 전지는 2배로 가자라는 부분, 또 삼전 닉스 언제까지 묻어둘까? 이런 부분 다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차 전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 기준. 그러니까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닥을 맞추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걸어두고 그 조건에 부합됐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같이 또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매수하시라고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 3주 전에 지나갔어요. 지금 이거 매수하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차익 실현했어요. 일부. 지금 로봇주들 과열 국면에서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조정받아 내려와 있는 거, 단기 낙폭 과대에 있는 거. 자, 오늘 LG전자, LG CNS, 뭐 두산 로보틱스 여러 종목들, 과열 국면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 차익 실현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줄까요? 단기 낙폭 과대,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좋은 종목들의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에 분명히 관심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또 코스닥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관심을 주셔라. 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때도 조정받아 내려와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라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는 부분, 코리아 휴머노이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조정받아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조정받아 내려왔을 때. 그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40% 이상 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최고가 6월 2일 찍었지만 어제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조정받아 내려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있어요. 코덱스 150 레버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신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종목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 코스닥 시장 반등 줄 때 나는 코스닥 시장 전체를 사겠다.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200,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150. 우량주들로 꾸려진 게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그럼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 지수 반등 시에 분명히 반등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조정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상승으로 반전하는 흐름을 보이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 필요 없이 갑자기 이제 V자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개별 종목에서나 좀 가능한 일이고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물리적인 시간은 짧으면 3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화요일, 내일 휴장, 목요일, 금요일. 그럼 금요일 날 빠르면 금요일 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환율이 원화 약세가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기술적인 반등. 첫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인데요. 앞서서 4월, 5월 달, 5월 20일, 21일 그때 기술적 외바닥 반등이 나왔고 이번 6월 첫 주, 둘째 주 다시 바닥 만들고 반등을 준다면 단기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 경우가 된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아침 공개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같이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이 코스닥의 단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와중에 우리 시장은 내일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옆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거나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파트너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그래도 이따가 신대가에서 또 뵐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설명 또 신대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